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담당사 양쌤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 또는 장애인 등 근로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 능력이 있으면 자활근로 참여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부가 유예자는 근로 능력이 있으나 특정 사유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운 수급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자활사업 참여 조건이 유예되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근로에 대해 2025년에 달라진 점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수급비가 중단될 수 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복지24 상담센터 지금 상담 시작합니다. 자활근로는 근로능력이 있어 조건부 수급자 자격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지만 일을 하고 싶은 경우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 능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자활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분들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집니다. 참여 대상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분들, 적극적인 자활 의지를 보여주는 분들입니다. 일반 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제외자 등이 포함됩니다. 참여를 희망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면 됩니다. 자활급여 특례자입니다.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간 자활급여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받는 분들입니다. 정말 든든한 제도입니다. 차상위 계층,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입니다. 자활근로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타 저소득층입니다. 전문기술 보유자 등 자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조건부가 유예자는 근로능력은 있지만 자활근로로 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종류입니다. 가족돌봄 간병인 및 보호 대상자, 중일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자활근로 없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가 유예자 대상자 조건입니다. 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기가 곤란한 자입니다. 첫째, 미취학 자녀 또는 질병 부상자를 양육, 간병 보호해야 되는 가구원 1인입니다.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원 1인은 간병 보호를 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간병 대상자, 보호 대상자, 종일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대학생입니다. 세 번째, 야간 대학생 포함입니다. 네 번째, 휴학 중인 경우 대학생임을 사유로 조건부가 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방송통신대학생,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생은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입니다. 일곱 번째, 임산부입니다. 여덟 번째,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자입니다.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첫째, 주당 평균 3일, 1일 6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신고서에 나타난 금액으로 증빙가 돼 필요시 보장기관에서 대상자의 소득을 확인하여 부과유예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입니다. 환경 변화로 인해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입영 예정자 또는 전역자입니다. 두 번째, 출소자입니다. 세 번째, 보장시설 퇴소자입니다. 네 번째, 학교 졸업자 또는 중퇴자입니다. 다섯 번째, 질병 또는 부상으로 2개월 이상의 치료받고 있는 회복 중인 자입니다. 기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하고 있는 자입니다. 향정신 약물 중독으로 치료 과정에 있는 자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의 주요 변화 5가지입니다. 2025년에는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근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로능력 인정 기준의 변경입니다. 기존에는 근로능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 다소 모호했으나 2025년부터는 명확한 기준이 도입되어 수급자의 상황에 따른 정확한 근로능력 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자활사업 참여 시 수급비가 변동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급비가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들은 자활사업의 참여 여부에 따른 수급비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활 불이행 기준의 명확하입니다. 자활 사업 참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기준으로 불이행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들은 자신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활급여 단가 인상입니다. 자활 근로자들의 자활급여가 인상되어 참여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자활 사업에 참여를 독려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활 성공지원금 신설입니다. 자활 사업에 참여 후 민간시장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하여 탈수급한 경우 자활 성공지원금이 신설 추가되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급자들의 자립을 촉진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조건부가 유예 사유의 증명 및 확인 절차입니다. 조건부가 유예자는 유예 사유를 반기마다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수급자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예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증명 방법은 해당 사유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미취학 자녀 양육자는 자녀의 출생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간병인은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서류는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면제 사유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라도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자활사업 참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조건부가 유예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미취학 자녀, 양육, 질병 또는 부상자 간병, 장애, 임신 등으로 인해 근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 미참여 시 수급비 지급 여부입니다. 자활사업 참여가 조건인 조건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활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비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활근로 유급휴일 기준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이 제공됩니다.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일이 부여되며 근로자의 날 등 법정 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이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A씨는 조건부 수급자로서 자활사업 참여 기준이 부과되었으나 자녀 양육으로 인해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여 미취학 자녀 양육을 증명하였고, 그 결과 조건부 유예자로 인정받아 자활사업 참여에 참여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건강 문제로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운 B씨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 유예를 신청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심사 후 일정 기간 동안 자활 의무를 면제해 주었으며 B씨는 계속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에는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근로 관련 제도가 보다 명확하고 세분화되었습니다. 근로능력 인정 기준이 정리되었고 자활급여가 인상되었으며 자활성공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자활 불이행 기준이 더 구체화되어 수급자들이 본인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조건부가 유예 대상자는 반기마다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유예 사유가 인정되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수급비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조건부 수급자의 자립을 돕고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콜센터 119로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 있는 방법,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정부 혜택들 복지24 상담센터에서 항상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정보와 함께 복지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상담사 양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